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장로 집사 선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 시간에 다 못해서, 절반밖에 못해서 오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선거 임하기 전에 선택할 장로나 집사를 먼저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장로는 세례교인 25명 이상 돼야 된다는 거, 장로 증언도 이에 준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장로를 증언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예에 먼저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냥 노예가 모였을 때 모든 목사님들이 예 허락이요 라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선거일과 시일을 정할 때는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때, 그리고 피택받은 분이 노예 고시를 응할 수 있는 시기를 감안해서 선거를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선거 운동을 뭐 불미스럽게 모여서 뭐 표 찍어 달라, 뭐 전화해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성도 각 개인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다음에 이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선거권자는 무흠 입교인이어야 돼요. 즉 선거할 수 있는 성도는 처벌받지 아니하고 권리가 중지되지 아니한, 그리고 6개월 이상 예배에 계속 출석한 자, 교리적으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 자가 본교회 소속 교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우리 교인이어야 돼.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교인 이상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6개월 이상은 최소한 다녀야 됩니다. 6개월 이상. 그걸 뭐 출석부 보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대충 우리가 다 알고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6개월 이상 우리 교회 다니고 뭐 특별히 흠이 없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선거권이 있다 이 말이죠. 선거권이. 우리나라 선거도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데 와서 투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선거권자의 자격. 자, 선거받는, 즉 잘하면 장로나 안수집사의 자격, 본교회 소속 교인이어야 됩니다. 본교회 소속 교인. 반드시 그래야겠죠? 남의 교인을 뽑을 수 없잖아요. 남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안수집사나 장로는 여자가 없잖아요. 아직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여야 되고, 35세 이상 돼야 됩니다. 장로나 안수집사나 만 35세 이상이 돼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걸 높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교회 정관에 따라 또 다르니까. 이건 총회 헌법에 그렇고, 또 교회 정관에는 조금 더 올려진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 나이에 꼭 젊은 나이에 이렇게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뽑죠. 자, 무흠 5년이 경과한 자라야 된다. 입교한 지 5년, 적어도 우리 교회 온 지 5년은 지나야 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장로가 된 자도 본교에서 이적해서 5년은 경과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장로를 받았어요. 안수집사는 2년이죠. 안수집사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 받아서 무임 안수집사는 2년이 지나면 됐지만, 장로는 다른 교회에서 장로여서 무임 장로에서 여기 오면 5년은 경과해야 돼요. 5년은. 10월 중에 있는 자가 해벌된 지도 5년 경과해서 해야 피선거권이 정해다. 어떤 뭐 교회 어지럽게 해서 교회에서 뭐 휴직하게 했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권징에 이르는 자도 거기서 풀려서 5년이 경과돼야 돼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그래서 믿음도 있고 또 어떤 지도력도 있고 이런 것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얼마나 주일 성수를 잘 했는가. 적어도 장로와 안수집사님 주일 성수는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성교도 기본인데 11조도 기본이고, 또 뿐만 아니라 수요예배나 새벽예배 정도까지는 감당을 해줘야죠. 그래야 교인들이 보고 본이 돼서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다 보니까 참 이걸 다 따지고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이렇게 참 자격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또 교회가 또 나중에 어지러워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거과자는 적어도 우리 교회 온 지 6개월 이상 돼야 되고 장로나 집사의 선거에 참여할 자는 최소한 35세 이상이 돼야 되고 5년 정도는 지나야 된다. 안수 집사는 2년이지만 장로는 5년 정도 지나야 된다.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선거의 일과 장소, 광고, 개회 성수. 교회의 선거 투표는 공동의회에서 하는 것이다. 공동의회에서. 투표는요, 언제 하느냐? 공동회에서 해야 돼. 공동회에서. 당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재직께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회를 열어서 투표해야 되고, 따라서 장로와 집사의 선거는 당회가 공동회 소집을 의결한다. 먼저 당회가 언제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날짜와 장소를 발표해야 돼요. 정치 21장 제1조 사항에는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 의안을 일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회집하기도 한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당회가 공동회로 언제 모이겠습니다 하고 그 취지도 이야기하고 우리는 장로와 집사를 뽑으려고 합니다. 몇 명 뽑으려고 합니다. 광고하는 거죠. 그런데 딱 그날 모였어요. 근데 너무 교인이 반도 안 돼요. 웬만하면 하지만 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당회장이 다음에 합시다. 회장의 사회로 기도하고 개회하여 회장이 설교하고, 회장은 공동회장은 당회장이겠죠. 목사님이 설교하고 장로나 집사의 직분의 성질과 중대함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회장이 기도하고 다른 당회원으로 기도케 한 후 투표할 의안을 제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수가 너무 적으면 권하여 다른 날에 회집하는 것이 좋다. 회장이 이제 그 공동의회를 열어서 간단히 설교하고 또 왜 이게 집사는 또 장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죠. 설명하고 이제 투표회를 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너무 적다 그러면 다음에 회집하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장로와 안수집사의 대상은 그날 마지막 막 모여서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당회가 살펴서 대상자들을 이제 올리죠. 과거의 어떤 믿음 생활을 보면서 한 5년 정도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요. 선거 투표 당선의 확정, 이의 신청. 선거 투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해야 됩니다. 선거 투표하기 전에도 성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할지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선거 투표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해야 돼요. 인위적인 선거 방법이 동원되지 말아야 된다. 비밀 투표를 해야 된다. 누가 누구를 찍었다 이게 알려져서는 안 되니까 비밀 투표로 반드시 비밀 투표로. 그 다음에 당선의 확정은 교회 안의 항존직은 그만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항존직을 수행하려면 교인들의 절대 다수의 지지와 선택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일꾼이니까 많은 지지를 받아야 돼서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투표수에 따라 공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투표인들 가운데 재검표를 요청하거나 당선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회장은 즉시 선거위원에게 재검표를 명하고 그 이의가 무엇인지 경청해야 된다. 투표해서 이제 발표하죠. 근데 이제 참여한 중에 나는 만약에 한 표차로 떨어졌어요. 한 표차로 떨어졌으면 다시 한번 재검표를 하는 게 좋죠. 다시 한번 표를 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좀 표 차이에 가깝게 떨어진 분이 이의 신청하면 또 재검표할 수 있고 왜 그게 내가 불이한다고 생각하는지 들어줘야 되죠. 자, 당선의 무효.
불법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었을 경우는 당선이 무효된다. 당에는 물론 노예의 명령도 없이, 그러니까 당회가 노예가 뭐 허락해서 어떤 모임을 가진 거는 상관없지만, 그런 것 없이 교인들이 임의대로 모여서 행한 선거, 사전선거죠. 교회의 정관이나 헌법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연한을 정하고 행한 선거, 목사나 당회가 선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목사가 당회가 이 사람 장로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공동회의도 안 하고 딱 선택되었을 때 그거는 불법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 정관에 따라 하지 아니하고 뭐 연한을 정하는 거, 예를 들어 35세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뽑는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되었을 때 안 된다 이 말이죠. 더 위로는 상관없어요. 35세 이상이었으니까 50세 그 뭐 헌법 안에 그렇게 되는 그 안에서 또 교회가 정관에 따라서 우리는 50세 한다. 장로는 뭐 권사는 뭐 60세 한다. 뭐 이렇게 정하면 그거는 합법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헌법 35세 이상이었는데 34세에 뽑는다. 그거는 먼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주민등록상 나이입니다. 주민등록상 나이. 내가 나이가 호적이 2년 늦었어요. 이래가지고 됐다. 이게 아니에요. 주민등록상 나이예요. 자, 사전선거 운동에 의해서 당선된 경우 무효될 수 있다. 사전선거하는 거.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할 때 막 뭐 사전 20일 동안 막 사전선거.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교회가 파가 갈라져요. 떨어져도 문제가 되고. 그거를 신뢰했던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잖아요. 그래서 사전선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런 선거 광고 나가고 한 일주일 동안은 모든 모임을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구용 모임도 모두 다 스톱, 올 스톱. 오로지 자기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하겠다라고 결정해야죠. 자, 후보로 경선에 임한 자나 유권자가 고발하거나 사전선거 운동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유효하고 확실한 증거를 드릴 때에는 엄밀히 심사하여 당선 무효를 시키고 재선거해야 된다. 이제 사전선거가 누가 이제 했다, 뭐 나한테 찍어달라고 전화했다, 뭐 해서 누가 고발을 한다, 그러면요, 그거를 이제 다시 당에서 그걸 확인해 보고, 그럼 다시 투표해야 돼, 다시. 그 다음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당선될 경우 무효다. 아까 말했죠. 장로는 5년이 안 지났는데,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와서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안수집사는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직 세례 안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다 당선이 될 수가 없고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검표에 차질이 있어 당선되었을 경우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제 표를 계산해서 처음에는 됐어요. 한 표가 많아서 됐는데 다시 이제 이의 신청해서 재검에 들어갔는데 이제 한 표가 적어요.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죠. 아픔은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재검표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뭐 재검표 할 때는 하나하나씩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지요.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장로 안수집사의 선거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선거권자는 6개월 이상,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은 공개 6개월 이상, 또 선거를 받는 사람, 장로나 안수집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적어도 장로는 5년 이상 지나야 되고 무흠으로 35세 이상해야 되고 안수집사는 2년이 지나야 되고,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오래된 것도 2년 정도 지나야 안수집사는 다시 될 수가 있고 장로는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일을 사전에 미리 하되 사회로 기도와 설교로 정말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를 해야 되고, 선거 투표를 할 때도 비밀 투표해야 되고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되고, 또 뭐
그게 내가 한 표차로 아까 거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달라 그러면 재검표를 해야 되고,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는 불법 선거했을 때, 불법으로 선거를 했을 때, 헌법에 따라 하지 않고 정관에 따라 하지 아니할 때 당선 무효가 되고, 또 누가 고발했을 때 그것이 고발한 증거가 확실할 때, 그리고 선거권이 없는데 선거 후보로 올라갔을 때, 피선거권이 없는데 올라갔을 때, 검표가 차질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당선이 무효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